안녕하세요, 각고래 성우입니다. 제가 건 1시간 이상을 말벌을 잡았나봐요. 말벌을 잡고 나니까 이제 벌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말벌이 몰려오면 벌들이 움직임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집 안에 들어가 있든가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는 꿀벌들은 말벌한테 잡혀서 죽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말벌이 봉장에 오면, 많은 양의 말벌이 봉장에서 돌아다니면 벌들 자체가 활동을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건 1시간 동안 계속 쫓아다니면서 말벌을 잡아주고 나니까 이제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벌에 노출되면 벌이 도골을 나간다는 게 사실이에요. 동양 중이고 서양 중이고 지금 인자 막 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벌이 그만큼 위협적이다. 오늘은 이제 한번 봐야죠. 제가 이제 돌아다니고 일하러 다니면서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씩은 봐줘야 됩니다. 좀 얘네들 화분이라고 그러죠? 지금 현재 저는 화분떡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부저나 이런 현상들 때문에 화분떡 자체를 아예 안 줬고요. 지금 사양수만 주고 있는 중이에요. 사양수만 주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화분이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화분이 필요로 한데 제가 화분을 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분을 갖고 들어오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사양수는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좀 모자란 듯 하면 주고, 남는 듯 하면 좀 며칠 건너뛰다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고 있고, 화분을 얘네들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화분을 갖고 들어오려면 꿀이 필요해요. 근데 얘네들은 월동식량을 저장해야 되니까 지금 산천에 있는 꿀만 가지고는 조금 힘들지 않겠냐. 그런다고 해서 설탕물을 안 주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안 줘도 됩니다. 안 줘도 되는데 조금 더 분쇄를 늘리기 위해서 설탕물을 줘서 화분을 갖고 들어오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래야만 얘네들이 새끼들을 키우고 약간 남을 정도의 화분을 저장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볼통, 그 다음에 마지막 여왕 두 개만 내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또 내금을 안 했기 때문에. 자, 서양종은 괜찮죠. 서양종은 어느 정도 내금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동양종 같은 경우는 내금을 잘못하면 벌이 집을 버리고 나간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동양종은 잘 안 건드리는 게 좋다. 뭐 그런 분들이야 없겠지만, 혹시나 정말 할 일이 없다면 자기 벌통 주변에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말벌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말벌을 잡아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벌들이 위축된다. 위축되면 먹이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할 일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끊임없이 말벌을 잡아주는 게 좋다. 기죽은 듯이 조용하다가 말벌을 싹 잡아주고 나니까 얘네들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 약간 단내 비슷한 게 나긴 해요. 이제 금기의 기운의 냄새는 거의 사라진 듯하고 단내? 그래서 PO2 주변에 꿀벌이 모여드는 건 아마 그 단내 때문이 아닌가. 뭔가 약간 초콜릿 맛 같은 그런 향이 납니다. 자, 몇 개수는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이 볼통은 앞쪽과 뒤쪽에 환기창이 다 열려 있어요. 지금 완전히 오픈 시켜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말고. 자, 이놈은 둘, 넷, 5장에 여유장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벌통이고요. 장수 농약농법의 살아남은 놈입니다. 딱 한 통 살아남았습니다. 자, 꿀을 상단에 쟁이고 있고요. 아직도 그냥 소초다 이런 느낌입니다. 얘네들은 벌량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야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벌량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집을 짓는다는 건 조금이라도 활용이 가능한 공간은 활용을 하겠다 그 얘기죠. 즉 얘네들은 나머지 공간은 산란 공간으로 쓰고 조금이라도 활용성이 가능하면 활용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1번 장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 묵직합니다. 이야, 전체가 봉판이죠. 전체가 봉판이고 빈 공간에는 꿀을 쟁였다. 반대편도 전체가 봉판입니다. 그리고 상단으로는 밀봉이 되어 있고 빈 공간에는 꿀을 쟁였고, 이런 경우는 제가 사양수를 팍 밀어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빈 공간, 금방 애벌레가 벌들이 태어난 공간에다는 꿀을 쟁인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걸 다시 파서 끌어올립니다. 위쪽으로 끌어올리든가 아니면 밥장으로 끌어 넘기든가. 자, 2번 장입니다. 자, 2번 장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빈 공간에는 꿀을 다 채웠습니다. 2번 장 내측도 마찬가지로 빈 공간에는 꿀을 다 채웠어요. 요놈들이 태어나야죠. 요놈들이 태어나고 나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뭐 태어나는 만큼 또 죽어나가는 벌들도 있으니까요. 3번 장 내측입니다. 빈 공간은 다 애벌레고 약간의 꿀이 저장되어 있는 것도 있고 상단 쪽으로는 전부 다 밥장입니다. 외측 바깥쪽은 거의 산란이라고 보면 돼요. 애벌레, 알, 뭐 다 들어 있습니다. 봉충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하단 쪽에 있던 꿀들은 다 상단으로 좀 끌어 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4번 장은 다량의 꿀입니다. 빈 공간은 거의 꿀로 다 채워버렸어요. 자, 여왕은 여기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4번 장에서 여왕이 돌고 있다. 지금 산란은 4번 장에 많이 나와 있고 어린 벌들도 4번 장에 많아요. 대부분 다 어린 벌들입니다. 자, 여왕은 화면 중앙에 있죠. 지금 산란 공간을 찾아다니는 거죠. 여왕이 산란 공간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여왕이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말하는 뭐 어떤 신호를 주는 거죠. 일명 지랄을 하면 벌들이 하단에 있는 꿀을 상단으로 다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하단에 산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소비가 넉 장째인데 넉 장째에도 빈 공간에 꿀이 쟁여져 있어요. 그럼 야, 꿀 많다는 얘기죠. 살짝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꿀량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꿀량을 뒤쪽으로 퍼넘겨야 되는데 아직 퍼넘기지 않고 있고 5번 장입니다. 양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 화분과 꿀 외에는 없습니다. 안쪽에 화분과 꿀은 없고 외측 바깥쪽은 이미 밥장으로 형성됐죠. 겨울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요런 경우는 얘네들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넉 장에서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넉 장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마지막 장이 5번 장이 지금 외측이 완전히 꿀이잖아요. 내측도 꿀입니다. 내측도 꿀이고 외측도 꿀인데 외측은 완전히 밀봉이 끝났고 내측은 그래도 꿀을 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번 장 같은 경우는 완전한 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밥장이니까 뒤쪽으로 살짝 밀어줘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요놈들은 지금 꿀을 6번째 여유장에다 지금 쟁이기 위해서 집을 지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단에 약간의 꿀이 형성됐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꿀을 밖으로 파 넘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걸 안으로 넣어주면 좋은데 벌량이 없어요. 요놈을 안으로 넣어줘서 집을 짓고 산란을 유도하면 좋은데 벌량이 없습니다. 요놈이 들어갈 정도가 된다면 여기에 어느 정도 벌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어야 요놈을 안으로 넣어줬을 때 벌들이 안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데 벌량이 없기 때문에 얘는 못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안에 있는 1, 2, 3, 4번의 꿀을 퍼서
밖으로 넘기게끔 좀 기다려 주는 게 좋죠. 그러고 나서 뒤에 요놈들이 한 파스 태어나고 나면 뒤쪽으로 좀 몰릴 겁니다. 몰리면 밥장을 뒤로 끌어내고 밥장 안쪽에다 넣어줘도 되죠. 지금 같은 경우도 밥장 안쪽에 넣어줘도 되긴 합니다. 자, 얘는 앞뒤로 완전히 밥장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얘는 새끼가 없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겨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밀봉을 하고 있는 상태죠. 요거는 이제 완연한 밥장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놈들이 야를 안으로 넣어줘서 안쪽으로 밀려 들어와도 이건 밥장이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 아이, 따가라. 요런 경우는 벌만 좀 많으면 그냥 푹 집어넣어도 되는데 밖으로 나온 벌이 없어서, 그러면 1, 2, 3, 4번의 소비에는 이미 밥이 쟁여져 있습니다. 자, 제가 소비를 들었더니 화분이 떨어졌어요. 자, 얘네들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이미 1, 2, 3, 4번에 빈 공간에 꿀을 채우고 있다는 건 모자란다 라는 얘기죠. 그에 비해서 바깥장은 꿀이 없어요. 벌이 없어요. 오이씨. 근데 외부 쪽에 벌들이 많으면 좋은데 외부에 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5번 장을 밥장으로 이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야를 한번 안으로 넣어줘 보겠습니다. 자, 이건 소초입니다. 소초. 보시면 요 밑으로는 아예 집을 안 졌죠. 이건 약간 이제 집을 지려고 준비 중이고, 여기는 꿀을 약간 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걸 활용한다는 얘기고, 뒤편에도 하단에는 아예 집을 짓지 않았고 상단에 약간 집을 짓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요놈을 집어넣어서 안쪽에 꿀을 파넘기게끔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번 장에 있는 태어나고 꿀을 쟁인 걸 뒤쪽으로 파넘기면서 집을 짓고 산란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건 벌을 늘리기 위한 거죠. 지금 얘네들은 한 장을 빼내고 한 장은 밥장이고 넉장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넉장벌보다 벌을 좀 더 받아볼까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다 넣어놨으니까요. 얘네들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요 공간에 벌이 가득 차면 문제가 없지만 벌이 없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 더군다나 요즘은 날이 춥습니다. 날이 추운데 마지막 장이 전부 다 밥이기 때문에 거기서 벌들이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차피 태어나는 놈들이 밥을 먹고 그리고 꿀을 밀봉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소비 뒤쪽에 벌들이 많으면, 빈 공간에 벌들이 많으면 좋은데 많지 않아서 이제 다음에는 마지막 여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벌통 확인했고요. 뭐 올 겨울에
얘네들 최대 생산량은 넉 장벌이 될 것 같습니다. 넉 장벌이 될 것 같고, 이제는 마지막 여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여왕은 소비 2장 갖고 분봉해 놓은 거죠. 왕대를 달아서 마지막 볼통에서 왕대를 달아서 이게 여왕 교체일까 아니면 분봉일까 의심을 하다가 그냥 분봉을 해버렸습니다. 근데도 아직까지 산란을 잘 가고 있다. 좀 부족하긴 해요. 신왕들보다는 세력도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뭐 올겨울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자, 깨끗하죠? 약간의 습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습기가 있는 듯한 느낌은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외부로 습기가 노출될 정도는 아니다. 그 얘기는 야들도 어느 정도 충분히 벌량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 보면 이쪽으로는 보온재가 없기 때문에 습기가 올라와야 정상인데 그렇게 습기가 없다. 자, 요 볼통은 뒷면에 공기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면을 소문을 좀 더 확장을 해 놓은 상태죠. 벌량에 비해서 소문은 좀 많이 확장해 놓은 상태다. 자, 이것도 흰색으로 바뀌었죠? 뭔가 좀 초콜릿 비슷한 그런 향이 납니다. 우리가 먹는 일반 초콜릿 그런 비슷한 향이 나요. 이게 금기에 쇠 냄새가 나야 되는데 약간 달달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아마 벌들이 모여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딱 쇠 냄새입니다. 금속성 냄새가 강하게 난다. 약간 비릿하면서 금속성 냄새가 강하다. 근데 지금 거의 다 빠진 비오트에는 금속성 냄새는 없고 약간 달달한 초콜릿과 같은 그런 향이 난다. 자, 요거는 뒤에 벌이 없습니다. 뒤쪽에 벌이 꽉 차야 되는데 벌이 낙낙하다. 아직 사형수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폭미를 했어요. 폭미를 했는데 그 사형수가 아직도 얘네들이 처리를 다 못하고 남아 있다. 뒤쪽에 보면 벌이 없죠. 그냥 집을 짓고 있다. 요만큼은 짓고 있는데 뒤에는 아예 짓지도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벌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많은 군대가 있어야 한꺼번에 집을 짓고 빨리 확장에 들어가는데 그러지를 못한다. 그래도 장수 농약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여왕이잖아요. 우리 인간처럼 야네들도 끝까지 살아남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뒤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아직 사양수는 다 가져가지 못했다. 다 가져가지 못하고 바닥에 남아 있습니다. 소비는 하나, 둘, 셋, 넷, 넉장 소비다. 넉장 소비에 여유장이 하나 들어있다. 소비소충이죠. 또 있네.
여기에 지금 이런 것들이 소비소총의 똥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만일 여기가 밀봉이 끝났다면 얘네들은 석장벌입니다. 좀 위태롭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 자, 금방 거는 여유장 말고 마지막 장에 완전히 한 면이 밥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가네들은 넉장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4번 장입니다. 마지막 여왕의 4번 장은 무겁습니다. 마지막 여왕의 첫 번째 장. 야, 무겁습니다. 야, 꿀로 다정했습니다. 제가 한번 폭밀한 그 꿀을 얘네들은 감당을 못하고 있다. 자, 여기는 소량인데 산란입니다. 이렇게 산란이 갔어요. 그럼 얘네들 부족하다는 얘기죠. 소비가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한 밥장이 아니고 여기에도 산란을 가고 있다는 건 부족하다 그런 얘기죠. 소비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야는 좀 가볍습니다. 2번 장. 자, 2번 장도 애벌레도 많고 봉충도 약간 있고 알도 있습니다. 오늘 어제나 오늘 났어요, 알이. 근데 여기가 밥이에요. 야, 근데 이거 싹 파 넘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산란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 얘기죠. 자, 뒤에는 봉충이 거의 이루어졌고 빈 공간에는 애벌레입니다. 산란할 곳이 많이 부족하다. 3번 장도 약간 묵직합니다. 자, 3번 장에는 봉충에 태어난 곳에 밥을 다정해 놨어요. 3번 장 외측은 거의가 봉충이고 빈 공간은 꿀을 저장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막 태어나는 놈이 있고. (4번) 장이 묵직합니다. 4번 장 내측은 상단으로 꿀이 쟁여져 있고 하단은 산란장으로 쓰고 있어요. 어린 벌들이 태어난 벌들이 있고. (4번) 장 외측은 하단에는 벌이 있는데 애벌레, 봉충, 알까지도 있습니다. 알까지도 있는데 여왕은 보이지 않고요. 그럼 얘네들 지금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왕이 안쪽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1번 장이나 2번 장에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 여왕이 여기 있습니다. 3번 장에 헤매고 있네요.
자, 3번 장 중앙에 보면 여왕 있죠? 자, 요런 경우가 난해하죠. 마지막 장에도 첫 번째 장에도 많은 양은 아닌데 산란을 하고 있고, 마지막 장에도 산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벌들은 지금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양수를 줬는데 그 사양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계속 사양수를 퍼 올릴 거거든요. 자, 요런 경우에 마지막 벌통처럼 중간에 끼워줘 버리면 야 박살 나겠죠. 그래서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 이놈을 마지막 장 뒤에다 붙여주겠습니다. 마지막 장 뒤에다 붙여주고 빨리 당겨서 소비를 지라고. 자, 이런 경우 중간에 지어주면 좋은 점은 있어요. 지금 야는 넉장이 전체가 산란이 갔는데 소량이 갔습니다. 좀 공간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요 놈을 빼서 중간에 딱 찔러주면 집을 빨리 짓습니다. 집을 빨리 짓고 산란은 빨리 가죠. 그 대신 외측에 있는 두 장의 소비에는 벌이 망가져 버립니다. 냉피해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란 공간은 부족하고 소비는 제대로 못 짓고 있고, 그러면 맨 뒷장 뒤에다 살포시 붙여주면 이건 아직 소비가 아니라 소초에서 소비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꿀벌한테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인자 관리 대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자, 격리판이라는 건 벌들의 경계입니다. 이 격리판이라는 건 벌들의 경계이기 때문에 격리판 밖으로는 잘 넘어오지 않습니다. 폭발적으로 벌들이 늘어나면 넘어오지만 그렇지 않다면 잘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고 있는 이놈을 안쪽으로 당겨주는 거죠. 이놈을 안쪽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벌들이 붙어서 지금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속도로 집을 지라고 밥을 파서 뒤쪽으로 넘기라고 격리판 안쪽으로 넣어주는 거죠. 자, 근데 이 소초를 중간에 넣어주면 좋죠. 뭐 다른 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소초를 중간에 넣어주면 얘네들이 여기다 바로 집을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죠. 그러나 이 집을 짓기 위해서 모여드는 꿀벌로 인해서 그 양옆으로 있는 벌들의 애벌레들은 냉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안에 이 격리판을 떼고 야를 붙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붙여주면, 그러면 야는 벌들한테 관리 대상인가요?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야는 격리판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단순한 격리판으로 존재를 해요. 왜? 이 앞에 소초가 있기 때문에 소초를 집중적으로 지지만 이 뒤에는 집을 잘 짓지 않습니다. 물론 뭐 벌을 다른 데서 지원해 주거나 털어 주거나 해서 벌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집을 짓겠죠. 집을 짓기 전에는 야는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소비가 아닌 건 벌들한테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시간이 없고 나는 벌을 보기 힘들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소비 석장이 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시간이 없고 벌을 잘 못 본다. 그러면 소초를 쭈르륵 넣어줘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다고 해서 뭐 벌 2장벌밖에 안 되는데 소초를 7장을 채워놓으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는 안 하지만 벌 2장벌에 소초 한 2장 정도를 넣어놓으면 격리판 역할을 하고 세력이 커지면 집을 짓고 물러나고를 반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격리판이 우리는 단순하게 격리판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만 이 격리판이 벌들의 경계를 만들어 준다. 그래서 뒤쪽으로 어중간하게 넘어가도 여기 찔끔 여기 찔끔 집을 지게 되면은 벌들한테도 조건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격리판을 넣어서 확실하게 나눠주는 겁니다. 격리판 안쪽 우리 공간, 남의 공간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또 벌들이 늘어나서 이 공간을 채울 때 얘네들은 이걸 자기네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때부터 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벌이 좀 부족하다. 근데 내가 볼 시간이 없다. 이런 경우는 소비를 증소해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초를 넣어주고 밥을 조금 많이 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벌들한테 훨씬 유리하다. 자, 지금 이때쯤에 만약에 잘못 증소를 잘못해 버리면 그대로 벌이 찌그러져 들어버립니다. 소비를 많이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벌들이 냉피에 노출되고 말벌 방어하면서 이제 새끼들을 잘 못 돌보는 거죠. 왜냐하면 말벌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꿀벌들이 지네들이 먹을 수 있는 화분이나 꿀을 갖고 들어오는데 그 벌들이 결국 말벌들이 다 채가버리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벌 잡기에서 포진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네 종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만큼 밖으로 쏟아져 나가면 나갈수록 안쪽은 불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함부로 증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맨 갓장에 소초를 하나 여유소초를 딱 대주고 밥을 조금 더 준다면 얘네들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입질을 하다가 결국 집을 쫙 지어 나간다는 거죠. 무작정보다는 조금 얘네들 벌 양을 한번 좀 보시고 그 벌 양에 맞게 조금 조정을 해주시는 게 그게 올 월동벌을 잘 만드는 길이 아니겠냐. 결국은 소비나 소초를 어디에 넣어 주느냐가 관건이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밤 기온이 쌀쌀하기 때문에 무리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안전적으로 가는 게 좋죠. 좀 안전하게 진행을 하면 벌들도 지네들이 필요한 양만큼만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소비와 소비 사이에 소초를 푹푹 끼워 넣는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 마지막 장 소비 뒤로, 격리판 뒤로 충분히 얘네들이 감당할 수 있나, 이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걸 먼저 보시고 그게 감당이 가능할 것 같으면 그러면 한가운데다 소초를 딱 끼워줘도 됩니다. 근데 그게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 그만큼 벌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뭐 해야죠? 그러면 차라리 내가 시간이 없고 다시 열어보기가 힘들다면 마지막 장 뒤에다가 격리판을 밖으로 제끼고 마지막 장 뒤에다가 소초를 끼워주는 게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